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임디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 이런 말을 요즘 지겹도록 듣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올라버린 집값에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은 부담스러우니까 셀프나 반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과감하게 반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간접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총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먼저 셀프나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내가 현장 소장이나 시공자가 되어 수시로 현장에 다녀와야 합니다. 아무리 직영 공사라고 해도 자재는 직접 계산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공정의 부자재들을 완벽하게 단 한 번에 조달하기란 철물점을 통째로 들고 오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저 또한 필요한 자재들을 미리 현장에 준비해 두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현장의 돌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철물들을 중간중간 사다 주곤 합니다. 작업자분들이 알아서 사오게 하면 안 되냐고요? 일하는 분들은 절대 나가서 철물을 알아서 사오지 않습니다. 만약 부탁해서 시공자분들이 외부에 다녀오게 되면 시간이 지체돼서 하루 일이 이틀이 되고 일당이 한 번 더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분들 일당 아시죠?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수시로 올 수 있는지 시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현장에 수시로 다녀올 수 있는 지역에서 내 본업을 하시는지 체크해 봐야죠. 현장 관리 꿀팁을 드리자면 아파트나 빌라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사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되는데 아침 8시 반쯤 방문하세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들 마대에 담아 청소하시고 오전 9시경 작업자가 올라오면 현장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소통하시면 됩니다. 굳이 크게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오전에 한 번만 얼굴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현장에서 상주해서 보는 작업들은 목공사, 타일, 전기배선, 설비공사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공정들은 반드시 붙어서 직접 케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일정을 정해둔 시간 안에 딱 붙어서 현장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지만 만약에 애매하다면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 퀄리티. 이 부분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공사 용어나 자재들도 처음 듣는 분이라면 현장 실무를 뛰지 않고는 알아보는 유튜브 공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만약 내가 원하는 수준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미 본인도 아실 거예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더욱이 이러한 고급 공사의 경우에는 추후 나오는 하자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공사를 하면서 아낀 금액 이상으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인테리어 퀄리티는 비용에 비례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산출해보면 보통 인테리어 업체의 마진이 대략 20% 정도, 그리고 부가세 10%가 발생하죠. 그러면 1000만원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할 시 700만원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평대의 경우 공사 비용이 3천만원을 넘어간다면, 30평대의 경우 공사 비용이 5천만원을 넘어갔다면 직영 공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정도 금액대가 넘어가는 경우 목공의 맞춤 제작이나 확장을 포함한 구조 설비 시공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공자들에게 시공하면서 물어물어 시공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가 이 정도 금액이 넘어간다면 업체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몰딩, 매립형 라인 조명, 욕실의 고퀄리티 시공과 같은 것들은 한 번은 다시 하셔야 될 생각으로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 비용에 대한 너그러움. 추가 비용을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 맞춤 요건으로 넣은 이유는 여기저기서 생각지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텐데 이해를 못하고 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는 건데 소비자가 그런 거 들은 거 없다고 잡아떼면 정말 더러운 싸움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전에 견적에 넣거나 예외적으로 발생하면 상식적으로 제가 그냥 중간에서 무는 편이거든요. 이 역할을 본인이 직접 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해보는 분이라고 해도 반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는 모든 추가 비용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흔히 겪는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테리어 자재는 택배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배송하면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 내부까지 양중을 해준다면 이미 소정의 양중비가 포함되어 다른 곳보다 비싸거나 그렇지 않다면 화물기사님이 아파트 입구까지만 내려줄 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욕실 한 개소를 전체 철거하고 시공할 때는 최소 시멘트 40kg짜리 15포 그리고 타일 20kg짜리 19박스 그 외 부자재들을 옮겨야 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 불러볼까 하고 어플에 양중 잡부 금액을 보면 기본 13에서 17만원 이상 줘야 합니다. 또 시간당으로 일도 안 해요. 일당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 철거와 폐기물은 다릅니다. 예전에 상담할 때 인테리어 시작할 때 싱크대랑 이것저것 철거를 했는데 폐기물이 왜 나오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공사 시작할 때 떼어낸 것들은 모두 가져가겠죠. 그럼 공사 진행하면서 자투리 타일을 담은 마대, 갖가지 포장지, 목재 파편, 그리고 남은 자재들도 폐기물이거든요. 종량제에 슬쩍 버릴 용량도 아니고요. 부피도 아니고 마대로 치면 20개 이상은 거뜬히 나옵니다. 내 화물차에 실어서 버리면 한 차 가득 실어서 건설 폐기물 버리는 데 가도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겠지만 폐기물 업체가 한 차 가득 실으면 60만원은 좋게 나옵니다. 세 번째, 사다리차 안 써도 추가 비용이 나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분들은 축복받으신 겁니다. 계단으로 이루어진 빌라의 경우 3층 이상부터 양중 지역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건설 자재들은 모두 한 번에 시켜서 사다리차 비용을 아껴봅시다. 아래에 잘 쌓아두면 사다리차 아저씨가 자재를 올려줄 거예요. 그럼 위에서 누가 받아요? 본인이 가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안 해줘요. 그리고 웬만한 인테리어 자재들은 미리 시켜서 받을 수 있지만 싱크대, 현관장, 붙박이장, 마루, 장판과 같은 자재들은 시공자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품목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기사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려주면 되냐? 그것도 상황이 웃기죠. 무조건 양중 비용이 또 들어가요. 이때 사다리차를 안 불러도 개당 3층 이상은 다 사다리차 비용만큼 양중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만약 아무 말도 없이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사전 견적 때 말 안 하고 견적 안에 미리 넣어둔 겁니다. 업계 최저가인데 양중 비용도 안 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직접 시공하는 것보다 내가 인테리어 업체의 역할만 진행하면서 절약을 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적합한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내가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전화로 현장을 조율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수시로 현장을 왔다 갔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도전해보자. 두 번째, 인테리어 퀄리티. 본인이 어떨 때 석고보드 1P, 2P를 해야 하는지 이 차이점을 모른다면 고퀄리티 인테리어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이러한 고급 인테리어를 하려면 속 편하게 업체를 의뢰하고 다만 간단한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굳이 기준을 잡아보자면 20평대는 3천만원 이상, 30평대는 5천만원 이상 공사는 거의 셀프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 숨이 턱까지 찰 겁니다. 혹은 꼴가닥 넘어갈지도 몰라요. 세 번째, 추가 비용. 본래 추가 비용이란 시공을 총괄하는 업체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견적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총괄하는 경우에 시공 외 비용을 상당히 잦은 빈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련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를 다 봐도 내가 이 정도는 다 안다 싶은 분들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정신적인 고통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직영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 소장의 역할이 되어 미리 한번 겪을 내용을 훑어보자는 취지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